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전에 오프닝에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 교수님은 게으름과 부지런함 중에서 어떤 쪽에 좀 가까우신가요? 좀 게으른 편입니다. 게으르시다고요? 네. 제가 아는 교수님은 세상 부지런하신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새벽에 일어나고 네. 항상 늦게 일어나거든요. 네, 게으르거나 부지런한 것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여유롭게 책 읽기 딱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의 책 소개해 주실까요? 예, 템플 그랜딘의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실제 저자의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자의 이름 그대로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자폐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었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작품이었죠. 영화의 실제 인물이자 오늘 소개할 책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의 저자인 템플 그랜딘, 어떤 분입니까? 예, 템플 그랜딘은 소에게 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축사와 그 도축장의 구조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현재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그 동물학을 연구하는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 뉴질랜드 같은 낙농업이 발달한 국가의 축사는 그 절반 이상이 그녀가 설계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심각한 자폐 판정을 받았던 그 템플 그랜딘은 실은 공학자로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의 시각, 지각 능력과 기억력은 거의 천재적인 수준인데요. 설계하고자 하는 기계를 연필 한 번 들지 않고서도 머릿속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그게 완성되면은 역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템플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그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고 난이도의 수수께끼이고요. 책을 읽고 영화와 TV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번번이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자신이 화성의 인류학자가 된 듯한 기분이라고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설계한 기계를 역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까지 맞추는 능력이라니, 진짜 이거는 약간 SF 영화에 등장한 소재 같기도 한데 저에게는. 근데 대신에 또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연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또 대학 교수가 됐을까요? 예, 템플 그랜딘이 앓는 병을 그 아스퍼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특징은 특정 행동을 반복하거나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곤 하지만 지적 능력이나 언어 능력에는 이상이 없는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대인관계가 서툴러서 고립돼서 지내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느낌, 생각, 욕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표정을 잘 읽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하지만 템플 그랜딘 곁에는 언제나 그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었고요. 또 그 덕에 자신이 가진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학문적, 사회적인 성취를 이뤘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 마라톤의 여러 장면들도 떠오르고요. 부모님의 사랑 정성에는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만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중학교 시절에는 자신을 놀리는 그 아이를 때려서 퇴학을 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와 정신과 의사의 도움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그 폴락이라는 선생님이 자폐증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장애로 보지 않고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결국 일리노이 대학교 입학해서 동물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네, 참 환경적인 부분을 보니까 헌신적인 부모님, 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줬던 전문가들, 또 거기에 편견 없는 스승의 도움까지 더해졌습니다. 비록 뜻하지 않은 장애로 어려움은 겪었지만 복이 많은 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그 템플 그랜딘은 그림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재능을 잘 살려서 동물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소의 이동 경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가축 시설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회성이 떨어지면 학교에서는 왕따당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특히 그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잃기 쉽죠. 네. 하지만 이 책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폐증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던 그 헬라인 켈러가 이제 세계적인 교육자 겸 그 작가로 성장하는데 설리번 선생이라는 그 분이 있었죠. 네네. 마치 그것처럼 템플 그랜딘에게는 과학 선생님 칼 록과 자폐증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가 있었죠. 그렇네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느낀 거를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첫 번째, 우리와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조금 다른 사람이다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동등하게 대하는 방식을 동물이나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면은 뜻밖의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요즘 그 프랑스 철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유물론적 관점을 템플 그랜디는 인생 전체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유물론적 철학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도 다가오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책에 소개된 그 도축장의 소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템플 그랜딘의 관점을 예로 들어볼게요. 가축업자들이나 목장 주인들은 소를 하나의 상품,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는 데 비해서 템플 그랜딘은 소를 객체로 보지 않고 행동의 주체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소를 객체로 대하기보다 그러니까 보니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이 난동을 부리고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서로 상처를 입히고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결국 도축업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템플 그랜디는 소를 주체로 받아들임으로써 문제 해결을 방법을 찾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소의 행동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행동의 주체인 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그 신유물론들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고요. 그림으로 세상을 이해하는데 능한 템플 그랜디는 소들이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한다는 것을 발견해서 직선으로 소를 이동하게 하지 않고 원을 그리면서 소가 이동하도록 목장 칸막이를 만들었더니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싸우지 않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 역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관점을 다르게 보면 의외의 곳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템플 그랜딘이 문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또 수많은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그 어떤 문도 우리의 결심과 노력 없이 저절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어떤 계단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은 없습니다.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템플 그랜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문들이 내가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삶은 일련의 계단을 밟아온 것과 같다. 자폐증에 적응할 수 있게 된 계획이나 돌파구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자주 듣는데 단 한 번의 약진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해서 여기 이른 것이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내 안에 뚜렷한 방향이 있다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만 있다면 느리거나 빠르거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거라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오늘 함께했던 책 템플 그랜딘의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였고요. 지금까지 라디오 책방 강신철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리 남주혁